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과언기영입니다. 2024년 연말에 다들 모아나 2가 개봉되었죠. 최근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에서야 겨우 보게 되었는데요. 모아나는 다른 디즈니 프린세스와는 달리 신들에게 대항하는 이야기인 만큼 정말 역대급 스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연 한겨울에 돌아온 썸머킨 모아나 1편과 2편 모두 합쳐서 어떤 주인공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절대 얕볼 수 없는 바다의 해적 카카무라입니다. 마우이조차 경계할 정도로 꽤 오랜 시간 살아온 듯하며 수백 마리의 코코넛이 일제히 쏘는 독침은 일반 잡졸들은 쉽게 기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심했다간 바로 공격받기 일쑤였습니다. 개개인의 근력 또한 웬만한 성인 여성 이상으로 센 편인데요. 매드맥스를 오마주한 추격전을 비롯해 거대한 함성과 인해 전술을 이용해 갈고리가 없는 마우이와 모아나를 위협했지만 모아나의 공격에 볼링핀 마냥 쓰러지고 서로 부딪히며 침몰하기도 하는 등 전적은 살짝 안습한 편입니다. 테피티의 심장을 노리는 1000년 이상 살아온 야자집게 타마토아입니다. 과거 마우이와 싸우다 한쪽 다리가 뜯겨나간 괴물로서 디즈니 전체를 통틀어 역대급 체격을 지닌 존재인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모아나와는 달리 온갖 보석과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한 비주얼은 약간 스마우를 연상케 했죠. 마우이가 등장하자 살짝 겁에 질린 듯 하지만 갈고리를 되찾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마우이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밀어붙일 정도로 순간순간 주의를 끌지 않았더라면 모아나와 마우이는 진짜 죽을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다만 등껍질 위에 있거나 몸이 뒤집어질 경우 무력화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2편 쿠키 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보아 3편에서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2편에서 부족을 이끄는 리더이자 문신여로 거듭난 모아나입니다. 2편에서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모험에 자식의 안부를 걱정해주기는커녕 사지로 내모는 부모와 조상들 덕분에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른 디즈니 프린세스와는 달리 유독 삼각근과 이두근의 윤곽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건장한 근육질 체형으로서 맨손으로 수백 미터에 달하는 암벽을 기어오르거나 신적인 존재인 테카와 난로에 대항하여 뗏목을 급선회시키는 조타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기계체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날렵한 움직임은 같은 원주민 출신인 포카혼타스를 따위로 만들 정도이며 무기 훈련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탑 클래스 전투력을 지닌 뮬란까지 넘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신체 밸런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난로의 영역에서 무용지물이긴 했지만 바다가 항상 수호해주고 있으며 제주도 해녀 못지않은 엄청난 잠수 실력 등 해상 전투력은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편에서는 신적인 힘을 받으며 문신여로 각성한 만큼 엘사 같은 능력자를 제외한다면 현재 모아나를 넘볼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마우이보다 전투력은 떨어질지언정 어떻게든 위기를 헤쳐나아가는 굴하지 않는 끈기와 용맹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모아나2에 등장한 박쥐누나 마탕이입니다. 전작의 타마토와 같은 빌런격 존재로 예상했지만 모아나에게 길을 알려준 조력자격 존재였습니다. 데미가스로서 뱀파이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벽을 오르거나 비행 능력을 발휘하고 마우이를 꼼짝없이 묶어두기도 하는 등 손꼽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난로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후속편에서 본격적으로 아군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모아나의 히어로 마우이입니다. 테피티에게 새 갈고리를 받은 뒤 2편에서도 쭉 등장하게 되는데요. 갈고리의 힘을 이용하는 반신반인으로서 최종 보스였던 테카와 난로의 공격에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자 매와 돌고래로 변신하여 공중전과 수중전을 동시에 커버하는 등 정말 마우이가 없을 경우 모아나의 스토리는 진행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갈고리가 없을 경우 능력을 구현하는데 다소 애를 먹기도 하는 등 디즈니 최강자 라인에 들어가기에는 살짝 애매한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종 보스의 체력을 바닥까지 빼놓는데 활용되는 편이지만 꼭 최후의 순간에 리타이어 되면서
결정적인 역할은 모아나가 처리하기 때문에 항상 진 주인공의 활약상이 살짝 가려지는 편입니다. 상당히 호전적이고 쾌활한 성격 및 마탕이로부터 매력적이라는 말까지 듣긴 했지만 너무 후덕한 체형과 다른 디즈니 남캐처럼 미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혹평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1편의 최종 보스이자 불과 땅의 악마 테카입니다. 거의 토르에 등장한 수르트의 여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마오이가 테피티의 심장을 훔쳐 달아난 결과 테피티의 힘이 약해지면서 테카가 섬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주변이 온통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섬 하나를 장악했다는 점에서 클로버필드나 고지라에 버금갈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용암이나 바위를 투척하는 사정거리나 파괴력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마오이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불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경기를 일으킨다는 약점이 존재하는데요. 원래 정체가 바로 창조의 신 테피티였던 만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경우 섬 주변의 온갖 식물들을 창조할 정도로서 무슨 변덕이 이렇게 심한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오이가 심장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분노로 인해 테카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모아나가 심장을 돌려주며 겨우 진정시키긴 했지만 워낙 테카가 날뛴 탓에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디즈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S티어 최강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테카보다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빌런조차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2편의 최종 보스이자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준 폭풍의 신 난로입니다. 올겨울 추운 날씨를 대비해서 난로를 피우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전작의 테카를 한낱 따위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로서 인간들이 뭉치면 힘이 약해지는 것을 꺼린 나머지 섬을 통째로 바닷속에 담궈버리는가 하면 주변에 강력한 폭풍과 번개를 시연했으며 모아나를 지켜주는 바다의 정령이 힘을 쓰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번개를 맞은 마우이는 힘을 빼앗겨 버렸으며 인간이었던 모아나는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자연재해에 버금갈 만한 디즈니 빌런은 자파, 지니, 말레피센트 정도뿐이 없을 정도로 명실상부 최고 수준의 강자 라인에 들어갈 정도인데요. 특히 2편에서는 단순히 섬에 저주를 내린 정도였기 때문에 후속편이 등장한다면 훨씬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모아나의 마스코트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헤이헤이입니다. 멍청한 걸로 인식이 박혀있는 편이지만 자이든 타이든 넓은 바다에 작고 늙은 수탉 한 마리가 어떻게든 살아남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헤이헤이야말로 생존의 신이 그를 수호하고 있다는 걸 느낄 지경인데요. 심지어 테피티의 심장을 삼키거나 순발력으로 낚아채기도 하는 등 진정한 역사를 써내려간 최고의 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배에 관한 자타공인 최고의 지식을 지닌 로토 역시 매 순간마다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죠. 1편에 비해서 인상적인 노래가 없다는 점이나 모아나가 너무 가스라이팅 당한 느낌이 드는 편이지만 모아나만의 개성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여전히 인상적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보기엔 좀 춥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